자, 그 산화환원 얘기를 할 텐데 그 산화환원은 이제 뭐 좀 이따 나오겠지. 산화환원의 정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 우리가 보통 고2 때까지 해가지고 산화환원의 정의를 3가지를 배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정의는 중3 때도 내가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 산화환원. 요즘 교육과정이 바뀌었나? 중3 때 산화환원 안 배우니? 저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선생님 옛날 교육과정, 나 지금 중학생 수업을 안 한 지가 좀 돼서. 자, 아무튼 3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너희는 2가지 배운다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중에 2학년 돼서 화학 1을 배우면 그때 아마 배우게 될 텐데 그 산화환원 하기 전에 계속 보면은 이런 뭐 교과서상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인류의 역사를 바꾼 뭐 화학 반응 이래서 나오거든.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있단 말이지. 자, 요 얘기를 먼저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니네 지구상에 처음 생명체가 출현했어. 그지? 자,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게 광합성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광합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최초의 생물 이게 누구지? 이 지구상에서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거든. 그게 지구를 얘기하면 세균이야, 세균. 제일 최초의 생물은 세균인데 맨 처음에 생겼던 이 세균이 바다에서 생겼을 당시에는 그 바다의 영양분이 풍부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굳이 영양분을 만들 필요가 없지. 열심히 그 바닷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증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세균이 워낙 니는 알다시피 단세포 생물이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의 수는 늘어나는데 바닷물 속에 있는 양분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계속 처먹처먹만 하니까 줄어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세균들이 번식하는 와중에 좀 진화를 한 거야. 진화를 해서 뭐가 태어났냐면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출현을 했다고. 그래서 니네 조심해야 될 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최초의 생물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물은 세균이고 걔네들이 번식하면서 증식하면서 진화한 결과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했다고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세균이라 불러. 또는 자, 사이아노 박테리아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나타났어.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제 뭐 중학교 때도 광합성을 배웠으니까 광합성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그지?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인데 처음 그 출현한 광합성 세균은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애들이 아니었어. 황화수소라는 걸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물을 이용해서 요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비로소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요건 이제 화학 반응식도 써주겠다면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 그치?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자,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물론 이때는 이제 광합성하는 세균이 한 거지만 지금은 식물에서 일어나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거든. 산소 이렇게. 그지? 산소가 만들어져. 자, 요거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산화탄소. 그지? 6CO2. 그 다음에 물이 이용되지? 자, 12H2O야. 그러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또 이렇게 생기거든, 사실은. 이렇게. 원래 식대로 쓰면 이건데. 자,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화살표는 등호랑 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이 물이 들어있지. 소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6개만 남겠지? 그래서 니네 일반적인 참고서에서는 6CO2와 6H2O가 포도당되고 6O2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근데 요거 일단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스스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소라는 게 만들어지지.
자, 이 남세균이 물 속에서 광합성을 한 거잖아. 그래서 만든 포도당은 뭐 지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막 하는데 쓰겠지. 요 산소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요 물 속에서 만들어진 요 산소들은 요 산소들은 말이야 누구랑 결합하냐면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철 성분하고 결합을 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호상철광층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바다 밑에 가라앉은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쌓여서 호상철광층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 산소하고 바닷물 속에 들어있던 철 성분이 결합하면 이른바 산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바닷속에 계속 가라앉아서 쌓여가지고 바로 호상철광층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호상철광층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철광석이 된 거고 그걸 현재 사람들이 철광석이라는 돌멩이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철을 얻어서 사용하는 거야. 자, 이 호상철광층이란 말은 니네 생활고에서 나오는 얘기야. 꼭 기억해야 돼. 물속에서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얘네들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그 바닷속에 들어있는 철 성분하고 결합을 해서 현재 우리가 호상철광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그게 만들어졌지. 처음에는 야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산소는 철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야. 철하고 결합을 해서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호상철광층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나서 이 철들이 이제 가라앉아서 사라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산소가 계속 공기 중으로 배출되니까 뭐야?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얘네가 바닷속에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광합성 한 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결국에 이제 나중에 요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산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고 나중에 오존층까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이 광합성하는 애들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그지? 출현하지 않았다면 지구상에 산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겠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꿔준 거야, 그지? 첫 번째 광합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물질 대사에서도 나왔지만 광합성 나오면 항상 세트로 따라 나오는 애가 있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그지? 자, 반응식은 반대로만 써주면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럼 그게 세포호흡을 의미한다. 그지? 세포호흡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또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자, 바로 철의 재련이라는 거예요, 철. 자, 봐.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산소가 바닷속에 녹아있는 철이라는 금속과 결합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철광석이 된 거거든? 그러면 이 철광석처럼 우리 주기율표에서도 배웠지만 자, 대부분의 금속은 반응성이 어떻다? 굉장히 크다. 그죠? 반응성이 크단 얘기는 걔네들이 대부분 누구랑?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금속들은 산소랑 결합한 상태로 암석에 들어있어. 자, 우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뭐라 불러? 산화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이다. 원소기 Fe2잖아? 근데 얘가 산소랑 결합하거든.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화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 이 산화철 성분이 들어있는 돌멩이가 철광석이야. 그지?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철만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구리도 어때? 구리도. 응? 요 밑에다 쓸까? 자, 구리라는 애. 지금 철은 지금 얘기했고, 그지? 구리라고 하는 금속도 철보다는 반응성이 낮기는 하지만 얘도 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렇게 결합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산화구리라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야. 알루미늄이랑 금속은 반응성이 더 커. 그러니까 얘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
그러면은 자 Al2O3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3 쓰고 2 쓰면 여기다 맞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 원소들이 산소하고 결합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산화물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이런 산화물의 형태로 어디에 들어있어? 암석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인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산화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금속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산화물 형태로 들어있는 금속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야 되거든. 그 과정을 재련이라 하는 거야. 산화물 형태로 들어있는 금속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재련하려면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 암석을 녹여야 되지? 자, 근데 녹는 점이 이런 순서다?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도 봐봐. 산화구리에서 구리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석이랑 섞어서 사용한 게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인 거야. 청동기 시대 다음에 뭐야? 철기 시대가 왔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 얘가 또 이게 뭐야? 전기 분해해야 되거든. 분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가장 나중에 사용된 거야. 사실은 이제 지각에 포함된 원소 중에 가장 풍부한 거는 뭐 알루미늄이라고 봐도 되거든. 그지? 철보다도 알루미늄이 더 많아.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재련하기가 좀 어려워서 가장 나중에 사용된 건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가 먼저고 철기 시대가 나중인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이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순수한 금속, 그럼 그 중에서 철. 특히 이제 우리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오면서 순수한 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발달을 했지. 예를 들어 농기구라든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누가 먼저 강철검을 만드느냐. 뭐 우리나라 그 예전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조금 그 좀 과장되긴 하지만 주몽이란 드라마가 있었거든. 아마 니네는 모를 거야. 굉장히 오래전 드라마인데 주몽이란 드라마 보면 이제 한나라하고 그다음에 그 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잖아. 그 시기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철기 시대가 아닌데 철기 시대로 나오긴 하는데 누가 먼저 강철검을 더 좋은 강철검을 만드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거야. 운송, 수송, 바퀴 같은 것도 이제 철로 만드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나무로 만들다가 이젠 철로 만들고. 자, 그럼 그 철 재련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그지? 이거는 산화환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제 용광로에다가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자,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뭐 뜨거운 산소를 불어 넣으면서 이제 가열을 해. 산소기체 집어넣으면서 가열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 일단 철광석이 들어있어. 아까 있던 산화철 성분으로 이루어진 철광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크스라는 것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회석이라는 것도 넣어주거든.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산소 넣어주면서 가열을 하면 이 안에서 용광로에서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막 뭐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 자, 첫 번째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자, 코크스라는 애가 얘가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화학식으로 쓰면 C라고 쓰는데 야, 내가 산소 집어넣으면서 코크스를 태우는 거잖아. 연소가 일어나는 거, 연소. 그런데 무슨 연소가 일어나냐면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나. 그럼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탄소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애들을 태우면 일반적으로 뭐가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 그건 완전 연소했을 때야. 그래서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되잖아. 그걸 화학 반응식 쓰면 이렇게 돼. 탄소가 산소기체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길 텐데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생겨.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이렇게 써.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채원아 요거만 설명하고 쉽게 일산화탄소가 누구랑 또 반응하냐면 철광석이랑 반응해. 자, 철광석의 주성분이 Fe2O3거든. 뭐 이것도 있고 Fe3O4도 있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요 위에 걸로 얘기하자면 얘랑 이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에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이 얻어져. 근데 이게 이 용광로가 뜨거울 거 아니야. 액체 상태의 철이 얻어지는 거야. 액체 상태. 자,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 2, 3 이렇게 쓰거든. 화학 반응식으로는 요 반응이 일어나. 그 다음에 그 니네 그 저거 배웠니? 그 지구과학 시간에 지각의 구성 물질에서 배웠어? 규산염 대부분의 암석에는 뭐가 들어있어? 규산염 성분이 들어있잖아. 철광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철광석에 화학식 쓸 때 이렇게 쓰지만 철광석이라는 돌멩이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 규산염 들어있거든. 그럼 일단 그건 또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용광로에 들어있는 석회석이 그 철광석에 들어있는 규산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얘는 얘대로 일어나고, 자, 이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 그래서 용광로에 놓고 가열을 하면 이게 분해가 돼. 이렇게 산화칼슘이라는 것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그때 그 탄산칼슘이 분해가 돼서 만들어진 산화칼슘이 철광석에 들어있는 규산염 성분 SiO2랑 반응을 해가지고 CaSiO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래그라 불러. 슬래그. 그래서 내가 여기 용광로에다 이렇게 석회석을 넣어줬을 때 일어나는 이 반응은 그 철광석에 들어있는 뭐를 제거하기 위한 거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넣어준 거고, 그게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철을 이제 얻어서 거기다 이제 뭐 탄소를 좀 섞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농기구도 만들고 전쟁이 막 일어나던 시기에는 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또 이용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제 그래서 철의 재련이 마찬가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거 지울게. 세 번째로는 요거까지만 하고 싶시다. 자, 지금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지?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뭐 이런 전기라든지, 특히 우리 전기 없으면 못 살잖아. 지금 시대에. 자, 전기 뭘로 만들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거든.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방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수력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고 뭐 원자력 발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지거든.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력 발전으로 만들어낸 전기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 인류가 화석 연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자, 결국 또 이것 때문에 뭐가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지. 자, 우리가 화석 연료라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 보통. 뭐? 석탄 나오고, 석유 나오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있어. 요 세 가지를 보통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거든. 자, 이거 유래를 좀 따져보면은 석탄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생대라는 시기에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게 양치 식물들이 덮고 있었거든. 걔네들이 대거 땅에 묻혀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이 식물로부터 기원한 거야, 식물. 식물이 땅에 묻혀서.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있잖아. 바닷속에 살던 해양 생물들이 뭐야? 땅속에 묻혀서 걔네들이 또 화학 반응 거쳐서 만들어진 거. 이건 해양 생물로부터 만들어진 건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얘네들 공통점. 자, 얘네들의 주성분이 뭐란 얘기야?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석 연료를 뭐하니? 연소, 태우지. 그럼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거든. 자, 화석 연료의 연소 해볼까? 연소? 연소. 자, 니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연소는 무조건 내가 태우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천연가스 성분 중에 뭐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메테인이라는 애가 있거든. 메테인. 자, 내가 메테인을 태워. 그럼 얘가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자, 무조건 연소가 일어날 때는 내가 태우는 놈 안에 C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생긴다고? 이산화탄소 생긴다. 내가 태우는 놈 안에 수소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가 생겨? 물이 생기는 거야.
연소 생성물은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인데 그 무조건이라는 게 이제 탄소하고 수소가 들어있는 애를 태울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로 바꿔서 일상생활에 이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지. 그래서 뭐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 그 덕분에 이제 산업혁명이 촉발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근데 물론 이제 단점은 이 화석 연료라는 게 매장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을 것이고. 자, 참고 선생님이 초중고 때 앞으로 30년 이내에 화석 연료가 고갈될 거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30년 정도 지났거든. 근데 고갈이 안 됐지. 왜냐면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계속 새로 발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무튼 언젠간 고갈될 거야. 게다가 뭐 여기 지금 재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련할 때 보면 이산화탄소 엄청 나오거든. 화석연료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겠지. 자, 요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요거 온실가스라 그래.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게 하는 또 원인이 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바꿔서 우리 인류의 생활이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꾸는 화학 반응 세 가지, 뭐 광합성, 그다음에 재련 과정, 화석연료 이용 세 가지 살펴봤는데 나머지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세 가지 얘기했잖아. 자, 첫 번째 뭐 있었어? 광합성 있었고, 그지? 너무 오래 전할 것 같아. 자고 일어났는데. 아, 그래? 자, 첫 번째 광합성이 있었지? 자, 간단하게 화학 반응식 다시 쓰면 6CO2, 자, 뭐 6H2가 포도당 만들어지고 산소 만들어진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 철 재련하는 게 있었지? 철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쓰자면은 예를 들어 산화철이, 그지?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에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순수한 액체 상태의 철이 얻어지고, 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더라. 뭐 이런 식이 또 하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그지? 획기적인 또 발전을 이뤄냈다. 이제 화석연료 사용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메테인이라는 애를 연소시키면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지? 이렇게 쓰면 되거든.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공통점이 뭐야, 채원아? 이 화학 반응식을 쭉 보면은, 그지? 뭐 광합성은 이제 반대 과정이 호흡이라 했으니까 이거잖아. 공통적으로 지금 뭐가 다 관여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자, 뭐 여기 일산화탄소든 뭐 산소를 가지고 다 산소라는 애들이 지금 다 관여하고 있거든. 이 반응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반응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자, 산화환원. 요 세 가지가 먼저 나온 이유는 바로 요 세 가지 반응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이다라는 거란 말이야. 자,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에 이제 정의가 세 가지가 있다. 정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건 산소 갖고 설명하는 거야.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가 관여하는 거 가지고 그 반응하는 물질과 물질들 사이에 서로 산소가 이동하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정의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지. 전자의 이동, 그죠?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환원을 설명하는 정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데 산화수라는 개념이 있거든. 화학을 뭐 미리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산화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산화환원의 정의를 설명하는 게 세 가지 정의가 있다 이거야.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요 첫 번째 산소. 그럼 산소 갖고 이제, 자,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 정의거든. 자, 산화하고 환원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뭐다? 서로 반대야, 반대. 자, 그래서 산소 갖고 설명을 할 때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자, 산소를
얻으면 그걸 산화라고 하자 정의를 한 거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반대로 환원이 반대니까 산소를 잃으면 그놈은 환원되었다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의야. 산소를 얻는 것은 산화, 잃는 것은 환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화학 반응들이 이제 나와갖고 예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니네 거기 보면 구리를 이렇게 가열하는 실험이 하나가 있을 거야. 자, 그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 해봐봐. 구리 가열.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어떤 애가 산화됐고 어떤 애가 환원됐는지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건데. 해봐. 알콜 램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응? 알콜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응? 뭐 보면 이제 우리 알콜 램프 불꽃을 보면 또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이렇게 있고 한데, 자, 내가 구리라는 금속 판이야, 판. 금속 판때기야, 그지? 금속 판때기를 구리는 약간 붉은 빛을 띠는 금속이거든. 그거를 요 겉불꽃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쉽게 말하면 태우는 거거든. 그러면 그 겉불꽃에 집어넣은 부분이 이게 원래는 얘가 붉은색을 띈다 그랬잖아. 그 겉불꽃에 집어넣은 부분이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쫙 변하거든. 그럼 니네 중학교 때 배웠지만은 뭔가 색깔이 변한다거나 냄새가 변한다거나 뭐 기체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요 지금 겉불꽃에 넣은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냐면, 자, 구리를 겉불꽃에 넣어서 가열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산소랑 반응하면서 소위 말해 연소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결과 산화구리라는 물질이 생긴 거야. 자, 요거 색깔도 기억해야 된다. 구리라는 금속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걔가 연소돼서 타서 만들어진 산화구리는 약간 검은색을 띠어, 검은색. 그지? 자, 이 반응이 일어났어.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 검게 지금 변한 부분 있잖아. 요 검게 변한 부분을 잘 봐. 확대를 한 거야. 알콜 램프에서 속불꽃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속불꽃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자, 참고로 속불꽃은 겉불꽃보다 온도가 낮아. 그 다음에 생각해봐. 속불꽃은 겉불꽃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겉불꽃은 바로 주변이 공기잖아. 그러니까 겉불꽃은 산소가 되게 풍부하거든. 근데 속불꽃은 산소가 되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알콜 램프라는 게 해봐. 이 알콜 램프의 알콜도 사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애거든. 그러니까 얘가 타면서 이제 빛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속불꽃에서는 원래 이제 탄소하고 수소가 연소되면 내가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야 되잖아. 근데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그래서 속불꽃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알콜 램프가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라는 게 막 생기고 있거든. 재현아, 울지 말고. 일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검게 변한 부분, 산화구리로 변한 부분을 속불꽃에다 넣으면, 자, 그 산화구리가 속불꽃에서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버리거든. 원래 색깔로 되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구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구리가. 자, 그러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요 반응이 일어나. 자, 속불꽃에는 뭐가 요 반응이 일어나. 요 반응. 알겠니? 요 반응이 일어나. 물론 이제 내가 이제 다이렉트로 화학 반응식으로 썼는데 이것도 개수도 당연히 써야 되겠지? 개수를 쓰면은 여기가 안 써도 되네. 1111이네. 그지? 그럼 이제 요 반응을 보고 얘기를 해보자. 요 반응. 그럼 이때 얘가 이제 산화구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얘가 다시 붉은색을 띠는 구리로 변한 건데, 자, 보면 산화구리가 결국에는 뭐야? 반응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구리가 된 거지. 맞지? 그리고 속불꽃에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왜? 얘네 둘이 반응할 때 속불꽃은 또 어쨌든 뜨겁긴 하잖아. 이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가 일산화탄소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이동을 해서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어서 구리가 된 거고,
그 반응한 일산화탄소는 산화구리로부터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된 거야? 이산화탄소가 된 거야. 자, 그럼 이때 요 빨간색으로 쓴 놈.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면서 어떻게 된 거다? 결국 산소를 얻은 거라 그랬지? 자, 우리가 산소를 얻으면 뭐라고 한다고?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화. 아, 이 반응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뭐 된 거다? 산화된 거다. 그럼 그때 산소가 건너간 산화구리는 산화구리 입장에서 산소를 잃은 거잖아. 잃어서 구리가 된 거잖아. 산소를 잃은 애를 뭐라고 한다? 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물질 사이에 산소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제 한 놈은 뭐가 돼? 그 산소를 얻은 애는 산화가 되고 그 산소를 잃은 애는 환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 반응에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 반응에서 산화된 애가 누구냐? 그럼 일산화탄소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환원된 애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산화구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지? 그러면 아까 애초에 잘 봐. 겉불꽃에서도 그지? 겉불꽃에서 넣었을 때 구리가 산화구리 되는 과정도 보면 자, 지금 반응 물질이 구리였잖아. 근데 걔가 반응했더니 뭐가 산화구리가 됐지. 그러면은 얘네 둘만 비교하자면 구리가 산화구리 될 때 뭐야? 산소를 얻은 셈이지. 그러니까 얘 뭐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야. 응? 산화가 된 거야. 알겠니? 자, 그거 말고도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을 텐데 뭐 또 나와 있지? 자, 지금 선생님이 산화구리 하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슷한 반응인데 비슷한 반응인데 산화구리와 탄소 이거 똑같거든? 이거랑 비슷한 반응이야. 잘 봐. 여기다 쓸게. 다 끝나가. 졸지 마. 응? 너희들이 축 처져 있으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축 처지는 거야. 채원아. 가서 세수 한번 때리고 오고 졸리우면 어깨 쫙 펴고 이제 맑고 영롱한 정신으로 해야지. 그지? 자, 거기 보면은 얘랑 사실 비슷한 반응이거든. 얘랑 비슷한 반응인데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은 뭐 이렇게 나와. 자, 뭐냐면은 자, 여기다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그지? 시험관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관이 하나 꽂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뭘 담아놨냐면 자, 석회수를 담아놨지. 내가 얘기했었나? 석회수 나오면 무조건 못 떠올려라? 이산화탄소 떠올리면 됩니다. 니네 중학교 때도 나오지만 석회수가 뭐 뿌옇게 흐려진다고 여기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거든. 그러면 이 실험 장치에다 여기다 석회수를 놨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반응이라는 얘기인 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봐. 여기다가 산화구리 약간 검은색 띈다 그랬잖아. 산화구리 가루하고 탄소가루를 여기다 니네 탄소가루하고 뭐냐 연필심 가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탄소가루 가르고 산화구리 넣고 이제 여기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가열해준 덕분에 이제 얘네들이 서로 뭐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자, 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산화구리하고 그지? 내가 넣어준 탄소가루는 그냥 C라고 쓰면 되거든. 얘네 둘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열을 하면 이제 얘네가 반응해. 그 결과 여기에 원래 산화구리는 검은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한참 가열하다 보면 여기 다시 붉은색이 띠는 가루가 생기거든. 그게 바로 뭐야? 구리야, 구리.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석회수가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얘기야. 자, 이거 화학 반응식 쓰면 여기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때도 봐봐. 요 반응 물질들끼리 이제 반응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산화구리가 구리로 간 거잖아. 근데 보면은 여기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결국 이렇게 탄소로 건너가면서 이제 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서 구리가 된 거지. 그럼 자, 산소를 잃으면 뭐라고 한다고? 환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 산화구리랑 반응한 탄소는 산화구리로부터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됐어? 이산화탄소가 된 거야. 그럼 이때 탄소는 뭐 됐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그렇고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끼리 서로 산소를 주고받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환원되고 얘가 환원된 거잖아. 산화된 거잖아. 그러면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얘가 환원이 된다면 얘는 반드시 산화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하거든.
산화환원의 동시성. 자, 말 그대로 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반응 물질 중에 하나가 산화된다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환원이 된다는 얘기야. 왜? 서로 산소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는 놈이 있고 받는 놈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산화환원의 동시성은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뭐야?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화학 반응에서 기본적인 게 뭐죠?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서로 산소를 주고받아서 얘네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수가 어때야 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산소 잃은 거잖아. 잃은 개수와 얘가 얻은 개수가 어때야 된다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 물질이 잃은 산소의 수와 다른 한 물질이 얻은 산소의 수가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또 다른 의미. 한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얻은 산소수하고 다른 한 물질이 잃은 산소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 화학 개수까지 고려를 하면 2CU5니까 여기 산소 몇 개 있니? 2개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2CU면은 얘가 얘 되면서 산소 몇 개 잃었어? 2개를 잃었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몇 개 얻었어? 2개 얻었지. 그 수가 같다 이거야. 같다 이거지. 맞아? 같다. 그 다음에 또 봐봐. 얘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CU가 CU 되면서 지금 이거 개수대로라면 산소 몇 개 잃었어? 하나 잃었단 말이야. 그지? 하나 잃었단 말이야. 그 결과 CO5가 CO2 돼서 하나 얻었지? 수가 같지.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에 얻은 산소수하고 잃은 산소수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 외에도 지금 선생님 얘기한 뭐 이렇게 실험으로 얘기한 거 외에도 그럼 이런 산소로 설명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뭐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연소라고 나오지. 자, 우리가 이른바 연소라고 하는 건 뭐야? 무조건 그 물질이 뭐랑 반응하는 거야?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공부할 때 나오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무슨 원소를 가지고 있다? 탄소와, 그러니까 니네가 종이를 태우던 나무를 태우던 뭘 태우던 우리 주변, 심지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대부분이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우는 물질의 대부분 탄소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 수소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걔네가, 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 금속을 연소시킬 땐 이게 금속이겠지. 그때는 탄소, 수소가 없지만 탄소, 수소가 있는 애를, 근데 연소는 무조건 산소랑 반응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태우면 탄소가 가지고 있고 수소 갖고 있는 애들은 탄소 때문에 무조건 뭐 생긴다고? 이산화탄소 생기고 수소 때문에 무조건 물이 생기는 거야. 여기 이제 하나 더 해줘. 만약에 방금 아까 구리를 거풀꽃에 넣은 것도 일종 연소거든. 금속의 연소는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자, 금속의 연소는 어쨌든 내가 금속을 태우는 건데 마찬가지 금속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거든. 다만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그냥 금속이니까 탄소, 수소가 없겠지. 그럼 그 결과 생성물은 그 금속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물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만약에 금속이 구리면 산화구리, 철이면 산화철, 마그네슘이면 산화막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자, 이 연소가 대표적으로 이 산소로 설명할 수 있는 산화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자,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 그럼 이때 산소는 말이야. 산소는 무조건 뭐 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환원되는 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는 무조건 환원되는 애야. 그리고 앞에 태우는 금속이나 이 물질들은 무조건 뭐 되는 애다? 산화되는 애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일반 물질을 연소시킬 때는 얘가 산화돼서 이산화탄소 되는 거고 산소가 환원이 돼서 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의 연소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다만 금속의 연소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썼다 지웠는데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구리 있지, 구리. 자, 구리를 거풀꽃에 넣어서 태워. 그럼 지금 산화구리가 이렇게 생길 거거든? 맞지? 그럼 잘 봐. 방금 얘기한 대로 구리는 뭐 되는 거야? 구리라는 애는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 얻었으니까 뭐야? 산화인 거는 맞지? 자, 근데 문제는 산화환원이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거든? 그러면 구리가 산화됐으니까 산소는 뭐가 돼야 돼? 얘는 얘가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는 맞거든? 환원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소 갖고 설명이 되려면 얘가 얻었으면 얘는 잃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여기서 얘가 얘 될 때 산소를 2개를 얻거든? 그럼 얘는 2개를 잃어야 되는 애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O2고 여기 2O니까 산소수가 안 변했지. 이게 산화고 이게 환원은 맞는데 특히 금속을 연소시킬 때 산소가 환원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정의로는 산소를 이용한 정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정의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산소 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 안 되는 애가 있는 거야. 그거 설명하려고 전자가 나오는 거고 전자 갖고 막 설명하다 보니까 또 설명이 안 되는 애가 있어. 산화수가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산소 이동 갖고 이제 보통 산화 환원을 설명을 하는데 또 뭘로도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 다시 써볼게. 자 우리가 산화 환원 정의가 서로 반대라 그랬지?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뭐 하는 경우에 얻으면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지? 그런데 뭘로도 설명이 가능하냐면 수소도 설명이 돼.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반대야. 만약에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 중에 수소가 있는 경우에 수소는 수소를 잃으면 산화라고 불러. 산소랑 반대야. 산소를 얻는 게 산화라면 수소는 잃는 게 산화인 거야. 반대로 환원은 수소를 얻는 게 환원이 되거든. 자, 이걸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야, 광합성. 자, 광합성 반응식 한번 써볼게. 자, 우리 광합성 반응식 어떻게 되지? 그냥 바로 반응식 바로 쓸게. 6CO2가 그지? 6H2O와 만나서 그지? 포도당 만들어지고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지? 이게 광합성의 반응식이었잖아. 그지? 자, 그럼 이 광합성도 아까 지금 산화환원이란 말이야.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운 산소 갖고 설명을 해보자고. 자, 이산화탄소를 봐봐. 이산화탄소가 누가 되는 걸까? 이거 탄소 들어있지? 탄소 들어있는 얘잖아.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될 때, 자, 봐봐. 여기 지금 산소 몇 개 있니? 12개 있지? 여기 산소 몇 개 있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되면서 산소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산소를 잃은 거야, 잃은 거. 맞지? 그럼 우리가 산소를 잃으면 뭐라고 한다고? 환원이라고 한다고. 맞지? 산소 누구한테 잃어? 얘한테 잃었겠지. 그러면 그때 H2O는 그지?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얻어서 뭐야? 얘가 된 거야. 그럼 뭐 된 거다? 자, 여기 봐봐. 6H2O니까 산소가 6개거든? 근데 여긴 6O2니까 산소가 12개잖아. 그거 뭐 된 거야? 산소를 얻어서 얘는 화가 된 거야. 그지? 산화가 된 거야. 산소로 설명이 돼.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수소 갖고 설명해 볼까? 자, CO2 입장에서는 얘가 얘 되면서 산소는 잃었지만은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 수소가 없거든? 수소가 생겼지. 그러니까 산소는 잃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뭐야? 수소는 얻었거든? 맞지? 그럼 봐봐. 아까 정의가 반대라 그랬지.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한다.
산소는 잃었지만 수소는 얻은 거지. 그러면 그때 H2O 봐봐. 여기 수소가 12개나 들어있었거든. 근데 얘가 O2가 되면서 수소가 없어졌잖아. 자, 그러니까 H2O가 O2 될 때 산소는 얻었지만 수소는 뭐했다? 잃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으면 뭐라고 한다고? 산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서 여기로 산소가 이동하고, 그제? 얘네 사이에. 여기서 여기로는 뭐가 이동한 거야? 수소가 이동한 거다. 맞지? 이렇게. 그래서 근데 광합성의 반대가 호흡이지. 자, 만약에 호흡이 일어날 때 이 반대식이거든. 그럼 그때는 얘가 얘 되면서 산화되는 거고 얘가 얘 되면서 환원되는 거야.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산소 갖고 우리가 산화원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산화원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산화제, 환원제라는 게 있어. 산화제. 그래서 산화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환원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자, 제, 물질이란 얘기거든. 그럼 산화제는 뭐야? 자, 우리가 소화제 생각하면 되게 쉬워. 소화제는 뭘 해주는 애야? 내가 먹은 음식을 내가 소화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도와주는 애잖아. 소화를 시켜주는 애잖아. 자, 산화제는 산화를 시키는 애인 거야. 그러면 산화하고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진이를 산화시키려면 나는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 산소를 주려면 나는 잃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산화제라는 건 자신은 뭐가 되면서?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산화제. 다른 물질은 산화시킨다. 그 다음에 환원제는 뭐야? 반대겠지. 그러면 자기 자신은 뭐가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남은 환원시키는 애가 환원제다. 이제?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이 광합성에서 CO2가 환원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인 거고 산화되는 애가 환원제인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되지. 그럼 이때 이산화탄소 뭐다? 산화제가 되는 거야. H2O는 산화가 됐지. 그럼 H2O는 뭐가 되는 거야? 환원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혹시 공부하다가 산화제, 환원제 이런 말 나오더라도 그게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산소의 정의밖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없어. 이제 없어. 이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알겠지? 일단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